네, 이제 80회 이론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죠? 않는 걸 알면 돼요. 첫째, 주문. 둘째, 계약. 셋째, 보관. 넷째, 약속. 다섯째, 조급은 채용. 자, 선생님, 기초 회계할 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섯 가지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암기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렇죠? 음. 그럼 얘들은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거 다섯 가지 꼭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딱 읽었을 때 그냥 뭐 분개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분개를 안 하는 것이 그냥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문만 하고 계약만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상품의 손실이 300이 발생했죠. 왜? 불나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죠? 제 손실로 분개가 되기 때문에 불이 아니구나. 예. 물이군요, 그쵸? 예. 아무튼 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 손실로 분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회계상 거래입니다. 자,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지 자본, 즉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 분개하면 이거는 답 나오는 거죠. 분개 한번 해볼까요? 네, 분기 한번 해보면은요, 상지상사가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안동시청에다가 1개월 만기 결제 약소금을 기부했죠. 그럼 기부했으니까 차비는 뭐예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얼마? 1,000만 원. 그럼 비용 발생한 거 일단 차변에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대변은 뭐다? 어음을 주었죠. 자, 어음을 주면은요, 이게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지급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쌤이 얘기했죠. 지급어음이 되거나 받으러음이 되려면은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쵸? 즉, 상품 거래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상품 거래, 즉, 장사가 아니죠. 그러면 이때 어음은 그냥 뭐다? 어음은 종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쌤이 유형자산 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어음은 종에 불과하다. 장사가 아니니까 지급어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어음은 돈을 안 준 거니까는요. 그쵸?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은 차변에 뭐의 발생?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게 답이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고요. 대변의 미시급금은 부채죠. 그럼 부채가 뭐 한다? 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설마 지금 와가지고 거래 판례소를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쌤이 좀 삐질 수 있겠죠. 그쵸?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속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분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절에 의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건 뭐 BS를 그리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공식으로 뭐 풀어도 괜찮은데, 쌤은 이제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BS, 재무상태표 두 개 그리시면 되죠. 우리 기초했던 수업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월 1일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2월 말일 거,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나오면은 또 IS를 안 그리면은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IS는 손에 깨는 선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걸 다 넣어요. 자, 어떻게? 자, 먼저 기초의 자산이죠? 그럼 기초의 자산은 기초가 1월 1일이니까 자산은 차변이죠. 자, 기말의 자산은 어딥니까? 당연히 BS 기말의 자산은 차변이죠. 뭐 여러분 어차피 뭐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이건 아니까 뭐 자기 자리에 이렇게 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수익이 어차피 뭐 IS 대변이니까 이래 놓고요. 비용이야 뭐 IS 차변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BS는 자산, 부채, 그 다음 누구죠? 자본이죠. 그럼 자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기초니까 1월 1일이면 기초죠. 그래서 뭐 기초 자본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기말에는요, 아예 기말 부채도 없고 기말 자본도 없죠. 그럼 여기에 뭐 기말 부채, 뭐 기말 자본 이래 적으면 되죠. 뭐.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금액을 하나 적기 위해서 제가 칸을 좀 띄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문제가 이제 기말 부채가 가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 뭐 어차피 기말 자본금이 기말 자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얘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도 구하세요. 자, 여기 기초에 보시면 자산이 이제 50만 원이고 부채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30만 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해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면은 단기 순이익 나오고 감소하면은 단기 손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기말 자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그걸 아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말 부채를 가지고 부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기말 자본 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자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IS에서 이익이 나왔는지 손실이 나왔는지 그걸 알면 돼요. 근데 보니까 IS가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벌은 게 얼마? 벌은 게. 또 경상도 사투리도 나온다, 그쵸? 자, 그래서 번 것이 얼마? 100이고요. 그 다음에 쓴 게 얼마? 70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임을 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수익이 많으니까 이익이 나오겠죠. 뭐 그거야 어차피 기초과정에서 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30만 나왔죠? 그러면 이 말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가 30만 원이. 그러면 30만 원이 기말 가서 얼마가 되었을까? 60이 되었겠지 뭐. 그쵸? 그러면 기말 부채는 얼마입니까? 어차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부채가 얼마예요? 20만 원이다 그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BS 두 개하고 IS 한 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 그려가지고 답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문제 풀어 봅시다. 기말 부채가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20만 원이고 기말 자본금은 60만 원이네요. 그럼 20에 60만 원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잖아요.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서 증가하면 이익 나오고 감소하면 손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알려면은 IS 그래가지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수익이 많으니까 이익은 나왔겠지 뭐. 그쵸? 그럼 이 기초의 자본과 이익의 합이 어차피 기말 자본이니까. 그쵸? 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일까요? 비유동 자산은 이제 투유 무기, 그러니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보통 예금이 당좌 자산이죠. 여기 당좌 자산. 그렇죠? 당좌 자산. 장기 대금은 장기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이죠. 맞죠? 건물은 유형 자산이고요. 그렇죠? 만기 보유 증권. 요거 쌤이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럼 다음 몇 번이다? 1번이죠. 보통 예금은 당좌 자산이니까 여기 이제 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죠. 비유동 자산은 투, 유, 무, 기니까 그쵸?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시산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쌤이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죠. 그냥 한 번 딱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했는데요. 자,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쌤이 이거 27페이지 한가 보세요, 여러분들. 27페이지에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25페이지부터 했는데, 26페이지부터 봤는데, 26페이지에서 우리가 분계하고 전개한 다음에 쌤하고 이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합계장시한표 요거 한번 작성해 본 적 있었죠. 그쵸? 쌤이 이제 요거 작성하면서 여러분께 합계장시한표는 이제 전개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예, 시한표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합계를 내었을 때 차변과 대변의 예, 합계와 합계끼리 그쵸? 합계와 합계끼리 일치해야 되고 잔액과 잔액끼리 합계가 뭐 일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합계가 이제 일치하면은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무조건 일반적으로 이제 올바르다고 했지 무조건 올바르다고 하진 않았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쌤이 분명히 칠판에다가 필기해 드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아마 27페이지에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쌤이 이제 25페이지에서 이제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자, 시산표 분계와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한 장부인데, 그쵸? 자, 무조건 작성 후에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분계와 전기는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한다. 아, 무조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올바르지는 않다고 했죠. 그 이유는 파악할 수 없는 오류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류를 갖다가 쌤이 적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가 시간표에서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있죠. 맞죠?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 할지라도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있죠. 이때 쌤이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는 시험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쌤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 그렇죠. 이거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중전기. 예, 전기를 두 번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전기. 그러니까 차변에 전기해야 될 애를 대변에 전기하고 대변에 전기해야 될 애를 차변에 전기하면은 합계는 맞지만 그건 잘못된 전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락이었죠. 누락. 그러니까 차변 대변을 아예 전기를 안 하고 그냥 분계 자체 한 개를 다 누락시켜 버리면은요. 차변 대변은 일치하지만 그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틀린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의 전기. 그렇죠. 뭐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차변 대변 100만원씩 전개해야 되는데 100만원에다가 뭐 0을 하나 더 빠뜨리거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럼 합계는 같겠지 뭐. 그렇죠? 하지만 뭐다? 그렇죠. 자체가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요 조건이 있죠. 전부 다 뭐를요? 양변에다가 차변 대변 양변에다가 똑같이 뭐다? 이중으로 전개하고 반대로 전개하고 양변에 누락하고 양변에 전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양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양변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이중 전기, 반대 전기, 누락, 틀린 금액을 양변의 전기. 요 네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않고 절대로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시험장 가시면은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268페이지 다시 갈게요. 267페이지군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럼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시상표 작성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아까 쌤이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제끼고 나머지가 답이겠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첫째, 누락이 있죠. 한 거래에 대해서 분계 전체가 누락되면 양변에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죠. 근데 여기서는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분계 시 차변과 대변에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한 경우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액이 같으면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이기 때문에 양변의 계정 과목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필기해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넣어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입력이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계정 과목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 그런 건 어차피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뭐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맞겠죠. 그러면 이런 오류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으로. 자, 한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했다.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중, 즉 이중 뭐예요? 이게 중복 전기죠. 한마디로 이중 전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한다는 얘기는 한 거래 자체가 분개가 차변, 대변, 양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거래 이 말 나오면은요, 그냥 양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변을 누락했고 양변의 이중이니까 1번, 4번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의 계정 과목도 잘못 기록했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다음 몇 번? 3번인데 3번은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차변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대변은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 80만 원 이래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차변과 대변에 똑같이 다른 금액을 뭐 틀린 금액을 입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참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쵸? 이게 어찌 보면 좀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그쵸? 뭐 차변의 뭐 금액은 얼마이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을 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변의 100원이면 대변은 뭐다? 뭐 90원이다. 뭐 그렇게 이제 분개했다.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번, 2번, 4번이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3번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상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쌤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되는 그 계정 과목을 전에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의 비용은요.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34페이지인가 보세요. 34페이지에서 선생님이 비용 얘기할 때 비용은 크게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은 나눠진다고 했죠. 그럼 이때 영업의 비용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다? 영업의 비용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은요.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붙는 것들 요 세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외에는요. 거진 다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회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좀 쌓였을 때 그때는 상당히 좀 쉬운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관리부의 소모품 구입비면은요,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적어주시고요. 직원의 출장비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3번은요, 감가상각비죠. 4번은 뭐예요? 공장 건물의 처분 손실이죠. 쌤 방금 얘기했잖아요. 손실이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요 4번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정확한 의미가
건물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처럼 글자 끝에 갑자기 발음이 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들어가면은요, 거진다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혹시 이게 어려우시면은 쌤 얘기 드렸죠.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조교 등록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에 영업의 비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다 손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요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 건물은 유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컨닝,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어떻게 한다? 예, 좀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창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취득원가에서 창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뭔데요? 여러분, 결국 재고자산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순매입이에요. 그러면 순매입액에다가 뭘 더하는 겁니까? 그렇죠.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몇 번? 1번이죠. 왜? 차감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근데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매입이 아니잖아요. 즉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순매입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매입에서 차감, 지금 뺐었던, 그러니까 차감했었던 과목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들은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을 해야 돼요. 즉 빼야 돼요. 그럼 결국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에다가 차감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8번. 8번은 또 분개해야 되겠죠. 분개하러 갑시다. 네,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 거는요,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거는요, 이렇게 좀 적을 게 많거나 또는 계산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은요, 실제로 선생님이 풀이는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적을 게 많거나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계산 문제들은요, 계산 문제들도 말이 좀 긴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하고요.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먼저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분개합시다. 외상 매출 대금을 타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받은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사라지고 금액 모르니까 별표 할게요. 차변에 어음 들어왔으니까 받으럼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장사니까. 다음 두 번째, 외상 매입 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금을 지급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번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상 매입 대금이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면 갚아야 할 부채를 갚은 거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돈을 주고 갚아야 되는데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금은 어떤 놈이죠? 받으럼이잖아요. 그럼 이 받으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지급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아라고 준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배서라고 했죠. 배서. 기억나십니까? 배서예요. 그럼 배서는 무조건 받으럼을 남에게 주는 것이니까 대변의 받으럼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음 배울 때 배서라고 배웠죠. 배서. 받을 놈을 남에게 주는 것. 그쵸? 자, 그런 분개이고요. 3번. 발행했던 약속금은 지급음이죠. 내가 발행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주겠다고 어음을 준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현금을 주었습니다. 그럼 현금 주면 현금 나가니까 들차 나대 대변의 현금 나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차비는 뭐 감소합니까? 그렇죠. 지급보험이라고 하는 발행했던 보험은 지급보험이잖아요. 지급보험을 갚았으니까는 지급보험이라고 하는 부채가 차변에 감소하겠죠.
그리고 4번은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주었죠. 그러면 상품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면 차변, 자산의 증가, 상품, 대변에 나중에 돈 줄게 하면서 어음을 주었죠. 그럼 대변에 취급보험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돼요. 뭐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분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자 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예요? 바드러 및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 내용이 뭔가 물었으니까 결국 이게 되겠죠. 대변. 그럼 다음 몇 번? 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쉽네요.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차량의 처분 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 분개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이 1,5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650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이에요. 그럼 이걸 분개를 해도 괜찮은데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차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이제 차가 나가죠. 들차, 나대, 대변에 차량 운반구 나간다. 자산의 감소. 그쵸? 근데 선생님 이거는 항상 무슨 금액을 분개하라고 했죠? 취득가액을 분개하라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이 분개는 그냥 이번 시험에 아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려고 했죠. 그쵸?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비는 뭐 사라진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집니다. 짝진 상각 누계액이 또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쌤이 이때 항상 이 분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께 얘기했죠. 취득원가 1,500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고 했죠. 그럼 빼면은 나오는 이 금액, 그러니까 이 둘을 뺐을 때 나오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쌤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장부의 가액이라고 했죠. 장부의 가액. 그쵸? 장부가치. 맞습니까? 그럼 장부가치가 얼마예요? 계산기 한번 들어볼까요? 1500 마이너스 650이니까 850 나오죠. 그래요. 850이 장부의 가치예요. 그럼 솔직히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850이 본전이다 그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길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이나 나왔을까요? 850보다 200을 밑으로 팔았겠죠.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분개하다가 갑자기 답 나오네요.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차비는 한마디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분개까지 끝까지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냥 돈 들어왔다 생각하면은 차비는 현금이 얼마? 650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1,500인데 여기는 65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300이죠. 그럼 여기 200이 모자라죠. 요 200이 바로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결국 이제 분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분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처분가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면은 무조건 취득원가에서 감누를 빼가지고 장부의 가치가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장부 가치보다 높게 팔면은 이익 나오고 낮게 팔면 손실 나오는데 낮게 팔았으니까 즉 200을 낮게 팔았으니까 손실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200 걸러내고 650을 답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분계 자체가 무조건 이번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 분계는요, 1년에 시험을 6번 치면은요, 그냥 6번이 다 나온다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이거는 쌤이 문제를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네, 별표. 그렇죠? 별표예요. 자, 10번 갑시다. 10번이 다음 페이지네. 그렇죠?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개정과 손익계산서 개정의 분류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재고자산에는 원재료, 제공품, 상품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재고자산 때 늘 얘기했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쌤이 얘기했죠. 계정 과목, 조회 과목 가가지고 재고자산에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합법적 커닝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맞고요. 기타의 비유동자산, 장기 매출 채권, 임차 보증금, 전신전화 가입권 일단 제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자 비용은 쌤이 방금 몇 번 문제에서 그렇죠. 6번 문제에서 그렇죠. 쌤이 6번 문제에서 방금 뭐라고 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죠.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이번에 보시면 전신전화가입권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예, 처음 들어보면은 뭐 여기에 기타 비용자산 가가지고 맞죠? 뭐 또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이 사지선다형을 다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했죠. 왜?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 알아가지고 푸는 학생들은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번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면은요, 2번을 제끼고 1번과 3번과 4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이 나온다면은 걔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요, 그때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찍거나 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애태워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70을 넘기는 공부를 하는 거지 만점을 받아가지고 뭐 그쵸 뭐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그분은 아마 공부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70을 넘긴다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11번. 결산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의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다. 그럼 찍으세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상 전산회계 2급에서 결산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거진 잘 없어요. 우리가 실무 공부할 때도 결산 많이 어려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자, 일단 풀어봅시다. 그럼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문제와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들, 그런 걸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결산시의 이자가 10만 원이는데, 그쵸? 이걸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건의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대변에 현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10만 원. 근데 이거를 차면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으로 분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배한다면 2분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분기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누락했다고요. 그쵸? 그럼 2분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분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거래 판례서 한번 볼게요. 2분기를 했다면은 차변은 뭐다?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이죠. 그럼 대변에 뭐다? 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쵸? 근데 2분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 안 했으니까 비용은 어때요? 작게, 높게가 아니죠.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 안 했으니까 비용은 뭐다? 작게 잡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걸 분기 안 했다면 자산은 뭐다? 현재 많이 잡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일단 요 두 개가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했다면 조금 더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자, 보세요. 비용이 발생하면은요, 이익이 줄겠죠. 근데 비용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분배를 안 했으니까 비용이 작아졌겠죠. 그러면 비용이 작아진 만큼 당기 순이익은 뭐다? 높아졌겠죠. 맞잖아요. 비용이 작아진 만큼 당기 순이익은 높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면 답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산했다. 답은 벌써 나왔네. 1번이죠? 그럼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산은 과소계산이 아니고요. 자산이 과대하게 잡혀있겠죠. 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분계 안 했으니까 자산이 높게 계산되어 있겠죠. 그래서 과소가 아니고 과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작아졌겠죠. 그럼 비용이 작은 만큼 이익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익이 과대하게 잡혀야 되는 거였죠. 이해되겠죠? 하지만 옳은 거 묻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현금 거부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회계기간 중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의 잔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아니죠. 왜? 많은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은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2번은 또 뭐 실제가 장부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많거나 적을 때 둘 다 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문구죠. 옳은 거 묻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기말 결산 시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아니죠. 왜요? 여러분, 결산 때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맞지 않는 걸 발생하면은요, 그땐 쌤이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게 아니고, 그쵸?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결산이 아니고 결산 전까지 평소에 맞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산도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거나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죠. 근데 쌤 그때 얘기했죠. 결산 시에 만약에 맞지 않는 게 발생했다. 그때는 현금 과부족을 쓰고 싶어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고 그냥 바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언제? 결산 시간이고 회계 기간 중에 맞지 않는 경우에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 키말 분기로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상물 충전액 1000만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손을 예상했다. 설정 분계이죠. 우리 그 설정 분계는 기본적으로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에 뭐예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떼일 것 같으면 미리 비용 처리하라. 그 얘기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손을 우리는 이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충당금의 설정이죠. 그렇죠. 설정.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답은 절대로 1번과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2번과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 이거 금액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자, 금액 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설정에 뭐 이 공식을 못 외우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어떻게 풀죠? 자,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의 잔액에서 곱하기 뭐 떼일 것 같은 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죠? 대손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여러분 교재 54페이지. 나중에 54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금액을 구해봅시다. 자, 금액을 구하면은 일단 내가 자 기말에 자, 왜 상류추금의 차액이 얼마 있습니까? 1000만원이죠. 그럼 우리 회사가 1000만원만큼 받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곱하기 몇 프로? 1%니까 0.01이죠. 맞죠? 그래서 얼마? 10만원만큼을 떼일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분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10만원만큼을 떼일 것 같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당사는 분개 전 충당 금액이 얼마가 있다? 5만원 있다고 돼 있죠. 무슨 소리죠? 그럼 5만원만큼은 미리 비용 잡아놨으니까 그 5만원 빼란 얘기죠.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 얼마? 5만원이죠. 이 5만원만 더 추가로 어떻게 한다? 보충해서 분개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만원입니다. 그럼 몇 번?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꼭 기억하세요. 5만원만큼을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10만원에서 5만원 빼고 나머지 5만원만 비용을 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 자, 14번도 어렵죠. 자, 결산 문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결산 시의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50만원 발생했으나 기말 정리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어 수종 후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이냐 그 얘기죠. 이 문제는 진짜 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조금 풀기가 힘든 그런 문제이죠. 오해독 해야 돼. 오해독. 쌤이 자꾸만 오해독 이상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당기 순이익은 먼저 놔두고 밑에 있는 결산 분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 분기는 자, 이 분기가 전부 다 분기가 되어진 게 아니고 누락되었다 그런 얘기, 누락되었다. 그럼 누락되었는데 만약에 이 분기 하고 나면은 이제 이익이 얼마로 바뀌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럼 먼저 분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임대료 미수분 2만원을 계산하지 않았죠. 무슨 소리냐? 임대료는 수익이죠. 월세를 받는 거. 그럼 얘가 이제 2만원만큼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분개 안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 왜요? 쌤이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무슨 주의라고 했죠? 발생주의라고 했잖아요. 발생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을 받던 안 받던 이번 연도의 수익이면은 무조건 수익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다? 대변에 그렇죠.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단기의 수익이라면 임대료로 분개하라는 얘기죠. 대신에 뭐 받진 않았으니까 차변에 뭐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자, 이 분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결산 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기 하라는 얘기죠. 둘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금액 15,000원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그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죠. 그럼 이 분기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분기는 단기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분개를 한다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대변에 뭐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단기 순이익은 이 분개를 하기 전에 이익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원래 단기 순이익이 얼마이다? 50만원인데 그쵸? 그런데 이 분개를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 분개를 하고 나서 이제 이익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심플하게 하세요. 절대로 자산부채는 보지 마시고요. 수익과 비용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대료가 수익이고 비용이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그러면 수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는 수익은 어떻게 한다? 2만원만큼을 추가로 더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50만원에서 2만원 더하고 15,000원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50만 5천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요, 분개가지고, 아시겠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고자산이 뭐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삼성전자, LG전자이다. 그러면 전자제품이 재고자산이고요. 우리 회사가 맥도날드다, 롯데리아다, 햄버거가 재고자산이고요. 미스터 피자, 뭐 또 뭐 있습니까? 도미노 피자다. 그럼 뭐가요? 피자가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면 1번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2번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죠. 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으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유동자산에는 당자와 재고가 있고 비유동에는 투유무기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이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뭐 합법적 커닝이니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잘 모르겠고 4번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재고자산의 지수금가에 포함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하지만 맞죠?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은 쌤이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전산액에 조금 이제 높은 급수로 올라갔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거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죠.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무시하시고요. 3번 모르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번과 2번과 4번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볼 건가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본 분개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23페이지. 자, 쌤이 23페이지에서 얘기했습니다. 매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매출 시의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2시간 정도만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80회 분량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좀 잘 치르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 때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